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각각 0.09%, 0.0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들이고요.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전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들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반대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야간 선물 시장은 0.7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갭상승 출발을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 쪽 섹터, 뭐 이쪽이 0.9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법안에 대한 제출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IRA에 대한 부분들 단계적으로 폐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쪽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풍력 쪽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날 에너지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정부 정책까지도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날 뉴욕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쪽 에너지 쪽 섹터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3년도에 고점 자리 때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난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을, 즉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22년도에 저점 라인 때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으로 좀 기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를 좀 보였었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원자력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다시 원자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태양광 쪽과 풍력 쪽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ESS 쪽이라든가 뭐 LNG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에너지 쪽 섹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웨스팅하우스에서도 한국에 대한 원전을 좀 지지를 한다. 뭐 이런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때 나왔던 그런 소식이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력 쪽 섹터에 있어서도 뭐 견조한 주가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 섹터별 종목별로 흐름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PBR 같은 경우는 다시 0.88배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지수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부담이죠. 정고점권역까지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인데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래도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되겠죠. 어찌됐든 정고점 권역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3년도에서의 하락수세 때를 뚫어놓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 이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리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HD 현대계열 쪽이 그래도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나 엔진이라든가 STX 엔진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직까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붙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섹터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을 좀 동반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래도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21선이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일선 자리대가 지수대가 262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아니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저항으로 작용한다라면 21선 요 언저리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순환매가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쪽 섹터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약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엔터, 뭐 엔터도 최근 며칠 쉬어갔죠? 엔터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다시 이제 휴전, 뭐 협상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재건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도 한번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재건 쪽 같은 경우도 시세의 흐름들이 좀 짧게 짧게는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HB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바닥자리대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눌림이 줬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된다라면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눌림목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벤터나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숨고르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조율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제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분들이 변동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시세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짧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동성도 좀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불안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좀 제법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금 10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올해는 2,800대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주식 보유 비중이 현금 보유 비중보다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어서의 이 현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나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들, 그러니까 국내용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상당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지금 매도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늦어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유아 출산 관련주인 꿈비 같은 경우를 좀 보더라도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즉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반등이 나온다라면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정책주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올해 대선 정책이 짧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크지는 않습니다.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시세의 흐름들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대부분 다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 여전히 좋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1,400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밀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 섹터들도 한 번쯤은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객에 대한 수요까지도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면세점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뭐 항공주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엔화 부채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 종목에 대한 선택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들보다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즉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단 자리 때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보기 댓글란에 보게 되면 링크까지 올려드렸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공부방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게 되면 제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공부방을 할 때 알림이 뜨겠죠? 그럼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